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씨팸장의 그 언덕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오랜만에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이 글로벌 시대에 특히 탈세계화와 민족주의를 향해 가속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민자에 대해 혈통과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작가는 씨팸장이라는 분이고요. 이 책이 그녀의 첫 장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 발간됐는데 발간되자마자 미국 예술문화 아카데미, 패밀리상, 아시아 태평양 미국 문학상 이런 유수의 상들을 수상하고 또 여러 문학상의 후보로 올랐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해 최고의 책으로 뽑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 작가 또한 이 발간과 동시에 엄청 핫한 작가가 돼서 그해 전미도서재단의 35세 이하 주목받는 작가 5위에도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이야기할 게 좀 많아서 줄거리는 최대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대적 배경은 미국 골드러시 시대의 서부, 이 책에서는 버팔로가 사는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책에는 아버지인 바, 어머니인 마, 첫째 딸인 루시, 둘째 딸인 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족은 중국계 이민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다 건너서 오셨지만 자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책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르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대를 좀 오가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아버지인 바가 죽고 이미 어머니는 죽어서 안 계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인 바가 죽고 두 딸만 남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부모님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은과 함께 매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체를 끌고서 은을 찾아서 계속 떠나요.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루시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버지를 매장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에서 아버지를 회상하고 떠나신 어머니를 회상하고 그 가족이 겪어온 일들을 계속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들은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근데 샘이 남장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루시는 이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샘에 대해서도 샘을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샘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부모님의 숨겨진 과거들이 밝혀지고 또 루시와 샘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헤어져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이민자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것을 아주 진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엔딩에서 샘은 자신의 뿌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셨던 그 바다 건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여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루시는 이 땅에 남아서 내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속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질문들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의 엔딩이 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부모님인 바와 마의 이야기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꼭 책으로 읽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풀리기 전까지 이 각자 인물들에 대해서 쌓아온 그 인물에 대한 이해, 고정값, 스테레오타입들이 그 과거가 풀리는 시점을 기점으로 되게 얽히고 설키면서 각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정말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덮을 때는 정말 최후의 질문인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에 도달되기 위해 선행되는 수많은 가치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재구성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문장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되게 짧게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굵은 볼딕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가 아주 편했고요. 그래서 되게 전체적으로 문장이 좀 짧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때 뭔가 되게 길고 풍부한 상상력을 내가 매번 동원해서 이 내용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되게 직관적으로 장면 자체와 주인공의 동작을 머릿속에 그냥 딱딱 이렇게 새겨주고 제시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딱 덮었을 때, 다 읽었을 때 마음에 남는 그 먹먹함들이나 이런 게 스토리의 흐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딱 제시해주는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게 무의식에서 되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문장이 짧은 것과 비슷하게 주인공이 한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그것이 왜 그런지 그 동기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되게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샘이 서둘러 가버린다. 뚝뚝 뜯는 소리가 사방을 채운다. 샘이 불 피울 자리를 만들려고 풀을 뜯는다.
루시는 거두려고 돌아선다. 손가락은 발바닥 아래에서 땅에 묻힌다. 풍요를 갈구하는 이 마른 땅. 루시는 더 꽉 밟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흙무더기 위를 마지막으로 한번 단단히 밟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이 독자로 하여금 되게 주인공과 심리적 간극을 좀 느끼게 하고 계속 이 인물을 타자화시켜서 이 주인공을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그 땅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그곳에 속할 수 없다라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어서 이런 간결한 문체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중간에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풀릴 때 아버지인 바의 시점에서 딸의 루시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부모님의 과거 이야기가 1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기저에 있던 생각들을 되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이 두 인물, 이 네 인물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정말 평생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모든 걸 살아내야 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책의 이 각 인물들 그리고 뭐 배경 이런 설정들이 아주 흥미롭고 정말 정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가 이름에서도 약간 느껴지시겠지만 중국 그게 아메리칸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미국 안에서 되게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인터뷰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나 아메리칸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삶을 끊임없이 고찰하고 곱씹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 초반에 설정만 봐서는 뭔가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땅으로 이주한 이 어머님 아버님 이민 1세대가 배척당하는 거 그리고 이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 완벽한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양쪽 나라에서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어디에도 동화될 수 없는 그 이민 2세대의 고민을 다루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라면 사실 굳이 배경을 서부 개척시대 골드러시 이때로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골드러시 서부 개척시대라고 하면 대부분 개척자들과 원래 원주민이었던 아메리칸 원주민 사이의 갈등, 이들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 사이에서의 가치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맥락상 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배경상. 근데 이 주인공들은 중국계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 소수자 중에서도 더 소수자인 사람을 택해서 더 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쓰려고 이 서부 시대에 한 번도 메인 주인공으로 여겨지지 못한 중국계 이민자를 택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모님의 이야기가 펼쳐진 중반 이후에 이 아버지인 바가 사실 바다 건너온 이민자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아메리칸 원주민과 다름없음이 밝혀져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단순히 핍박받는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에 속하는 거, 그거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있었고 아메리칸 원주민의 정체성을 가지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평생 모든 곳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는 사실 제일 먼저 이 땅에 금이란 게 있었음을 발견을 했으나 문명인들이 그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몰랐었어요. 그 금은 결국은 침략자들이 다 탈취를 해갔고 그 이후에 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침략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나의 재산, 나의 땅, 나의 것을 소유하려고 했으나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변명이 내려지게 돼요. 사실 이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금도 제일 먼저 발견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땅의 주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이 아버지인 바는 그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내가 그를 이 땅에 발붙이게 했고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그한테 소속감을 줬고 그래서 바가 가진 정말 유일하게 가진 것이 가족이었고 그는 늘 가족이 무엇보다 우선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요. 본문에서도 총보다 강한 단 한 가지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게 나오고 매번 이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는 말들이나 이 딸이 아버지를 회상했을 때 하는 말이 가족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는 결국 그 가족을 온전히 소유했을까요? 또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메리칸이고 이 아내는
바다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가 속한 뿌리는 분명히 이곳이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 그녀도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는 완벽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아들과 금의 존재는 그것의 완성을 한 걸음 앞두고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도 결국 그를 떠나고 결국 이 바가 원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유일하게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가족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죽음을 맞게 돼요.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잘 쓰였다고 생각한 것이 이 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민자와 뭐 인간의 뿌리, 소유라는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이 어머니의 입장, 이 첫째 딸 루시의 입장, 둘째 딸 샘의 입장 이런 다른 인물의 입장에서는 정말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자녀들을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사실 딸로 태어났지만 이 샘이라는 둘째 딸은 그 정체성을 버리고 아들로 살아갑니다. 이 둘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딸로 태어나서 딸처럼 자라는 루시와 딸로 태어났지만 정말 남자처럼 아들처럼 살아가는 샘 이 설정이 구시대의 되게 젠더 역할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장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여자로서 원치 않는 일을 겪거나 인정받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덜 소수자인 남성의 탈을 써서 가장 약한 계층에서 벗어나고 이걸 비판하는 플롯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 두 인물은 젠더를 상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자녀는 사실 이 부모님이 가진 모순과 고민을 세대를 통해서 계승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 둘째 딸인 샘의 외양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닮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식을 택합니다. 남자의 외향을 따르고 남자로 지내면서 탄광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다 부서지고 혼자 남자 이 아버지가 살아남은 방식대로 개척자들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의 근원, 나의 뿌리는 어머니의 땅인 바다 건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뿌리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서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첫째 딸 루시의 외양은 되게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심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나라에서 온 의식을 되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웃는 법을 배우고 이 가족이 부서지고 홀로 남자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누군가한테 기대서 살아남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 어머니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바다 건너에 낯선 언어와 붉은 거리가 있는 곳이 아닌 이 땅에 루시라는 인간 자체로 남아서 속하기를 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너무 엔딩 부분이라 제가 스포일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루시는 바다, 배, 별 모양 과일, 연 등 야트막한 붉은 담을 기억하려 애쓴다. 그것들 일부가 자기 것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루시는 그 붉은 거리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 남자들을,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마주친다. 그들이 느낄 공포, 루시가 느낄 공포. 아무리 넓다 한들 이제 그 땅에는 루시의 자리가 없다. 루시는 그 땅에서 키가 더 커지고 보폭은 더 길어지고 더 반짝일 샘을 생각한다. 자기가 원하는 공간 전부를 차지하고 루시의 언어가 아닌 언어를 말하는 샘. 루시는 그 눈부신 이미지를 잠깐 머릿속에 담아둔다. 다음에 놓아버린다. 흩어버린다. 샘이 원했던 사람들에게 샘을 준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루시의 사람들이었던 적은 없고 이제는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이 샘과 루시의 성격도 샘 같은 경우는 진취적인 아버지와 같고 루시는 피동적인 어머니와 같은 줄 알았는데 이 부모님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사실은 이 삶에 순응하고 자기를 가려온 건 아버지였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건 어머니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후계자가 아니라 그들의 면모를 각 자녀가 나누어 가지고 있고 그 중반 이후에는 그러한 부모님의 속성까지 바꿔버리는 정말 놀라운 전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의 캐릭터랑 플롯이 되게 영리하게 잘 짜여 있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할수록 깊게 고찰하게 되는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각 인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한 주 넘게 계속 생각하고 두 번씩 읽으면서 각 인물을 설정의 숨은 뜻을 좀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아버지 바의 입장에서 소유하는 것 그리고 나의 뿌리, 나의 정체성에 맞춰서 이 내용을 풀었지만 사실 이 책에서는 성별, 역사, 인종, 환경 파괴,
가난, 이런 정말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가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주제들이 사실 따로 있는 이슈들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한꺼번에 고민되고 체험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주제들을 담았지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뚜렷해진 인종 관련 혐오와 폭력, 또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에게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미국인이라는 정치성에 대한 확실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혈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내가 어떻게 이 개념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소화해야 하는지, 특히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재정립되고 있는지를 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뿌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 것일까? 내 외양과 내 혈통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배운 교육과 가치관에 따른 것일까? 소유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성립될까? 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권리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 이 책 한 권이 수많은 물음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책으로 또 간결한 문체로 독자들을 깊은 사유의 세계로 초대한 작가와 작품에게 다시 한번 정말 존경과 찬사의 말을 보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이 작가가 2023년에 두 번째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고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 정식으로 한국에 번역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입됐으면 좋겠네요. 얼른 이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